안녕하세요. 에미버스 동네 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구독자신가봐요.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이제 보내주셨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차만 보내서 죄송합니다. 이상 증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이상 경고등이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노란색 서스펜션 이상 등이 점등되었고 3시 30분께 빨간색 등으로 재점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산소 센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한 상태입니다. 냉각수 감소 체크해주세요. 수리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애독자입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글도 쓰셨는데 구독자가 아니셔도 항상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더 정밀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들어온 입구는 아까 문구를 쓰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차고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는 소리가 좀 나요. 이쪽에서 들리시나요? 시원한 소리 나죠? 어차피 저희가 탈거하게 되면 또 육안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좀 경고등이 점등된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 쪽으로는 일단 에어 서스펜션은 터진 게 확실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산소 센서 경고등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어떤 병으로 오는지 한번 진단기도 한번 찍어 볼까 해요. 현재 추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진단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차고 제어 밸브 기계적 고장, 차고 제어 시스템, 좌측 에어 서스펜션 공기 라인, 우측 앞 에어 서스펜션 공기 라인, 기능 차단 활성화. 프로그램은 날아가진 않았네요. 다행히 프로그램은 안 날아가서 이거는 에어서스 교환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밸브 블럭까지 진행이 돼야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하신 엔진 쪽 경고등도 한번 보고요. 다 뱅크 1쪽으로만 뜨네요. 뱅크 1쪽. 그럼 뱅크 1쪽, 2쪽 센서만 바꾸면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잡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냉각수는 지금 이 부분도 새고 서머세트랑 반대쪽도 많이 새. 이쪽으로도 이걸 위에서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이 부분 밑으로 가면 물 라인인데 이쪽 안에 가득 차 있어. 물이 부동액이 이 부분에 다 탈거해야 되겠네. 그럼 결국 다 드러내야 되거든. 이거 작업이 되게 크네.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네. 이 차량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반바랑 휠하우스 카바 등을 탈거를 했어요. 차가 완전 주저앉아서 들어왔어요. 에어 쇼바, 냉각수 누수되는 거, 그리고 냉각수 누수가 이제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저희 영상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탈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휠 탈거하고 배터리 단자 마이너스 절환을 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스파크나 컴퓨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는 빼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카바 및 각종 이제 호수들 연결된 부분들 다 이렇게 탈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판넬을 내릴 건데 이거 내린 다음에 아마 앞에 훤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휠캡을 제가 깨먹었습니다. 이거 휠캡 하나 6만 원이에요. 휠캡이. 근데 이렇게 부서지는 거 처음 봤네요, 진짜. 이건 제 실수니까 다시 시켜서 새 걸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누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빨간 코, 하얀 코 이게 말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쭉 따라가다 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다 나간 것 같이 보이죠? 이게 나간 게 아니라 이 라인에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탈거하면 보이겠죠? 이제 흡기 쪽 라인을 이제 세퍼라이터라고 하는 앤데 약간 세퍼라이터 개념도 있지만 스로틀 바디 입구 쪽을 제어해주는 이제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볼트를 다 풀렀고 통째로 한번 빼볼게요. 제가 누유되는 데를 정확하게 찾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를 좀 우리 편집자하고 좀 담아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잘 찍히질 않았었어요. 이 새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젤리? 이게 냉각수예요. 냉각수인데 그전에 보충량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작업의 원인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리보 젤리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야, 이게 부동액이 뭔지 심각해요. 심각해 상당히. 근데 심각한데 푸면 풀수록 재미가 있어. 꿀은 있는데 푸가 없어. 야, 고객님은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리를 의뢰했던 거야. 이게 부동액이. 그래서 오늘 이거는 진짜 냉각수가 아니고 젤리야. 젤리. 심각해 상당히. 참 신기하다. 어디서 샜는지도 이게 보면은 쪽에 이 오링에서 샜다라고 보긴 하는데 흐른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장시간 동안 샌 건지 아니면 얘까지도 샌 건지 한번 뜯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 호스들 탈거를 다 해야 돼. 근데 공간이 좁아. 안 그러면 터보까지 다 뜯어내야 돼. 열이 많아서 커넥터 잡아주는 부분들이 다 파손이 돼요. 장착할 때 좀 안 빠지게끔 저희가 조정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냉각수 누수됐던 부분을 찾았는데, 아까 우리가 헤드면 그 파이프 쪽에서 터보로 올라가는 파이프 쪽에 샌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오링이 열에 의해서 좀 손상이 많이 됐더라고, 사갔더라고요. 원인이 정확하게 잡혔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탈거하려는 이유는 어차피 탈거한 김에 가스켓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도 그냥 같이 바꿔주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탈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배기 매니폴더거든요. 이게 터보 차저 들어가는 파이프예요. 이 부분에 바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링이 손상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오링이 아닐까 싶어요. 탈거 전에 세척을 먼저 한 거는 이 안에 이물질들이 혹시라도 청소하는 과정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를 미리 먼저 했어요. 100%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얘네들은 100% 다 없앨 수는 없고, 최대한 안 보이게끔은 저희가 좀 청소를 했고요. 이제 풀러볼게요. 한번. 아까 우리가 탈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탈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쪽에서는 누수 발생이 이 테두리 가스켓에서 조금 된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서는. 세척한 이제 부분에 고무 가스켓들 이렇게 들어가요. 고무 가스켓들은 다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눌렸던 부분이 있고, 이 눌린 부분을 풀었다 다시 쪼아도 얘 눌리는 정도의 토크를 아무리 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똑같은 토크를 제가 주고 이 가스켓을 바꿔버리는 게 오히려 누수되는데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조그만 오링들도 다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터보차저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쪽인데 재사용이 불가해요. 어차피 오늘 작업하는 내내 보인다는 오링이라는 오링은 다 교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링 부분들을 다 세척 개념을 좀 진행을 해주고 신품의 오링으로 싹 다 교환을 해줍니다. 현재 물건이 다 도착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먼저 이렇게 탈거를 해서 좀 오링을 싹 다 바꿔 놓을게요. 자, 한번 보시죠. 현재 저희가 워터펌프 쪽을 교환을 했어요. 워터펌프하고 서머스탯 하우징이라는 애하고 같이 일체형이에요. 서머스탯만도 교환이 되는데 현재 누유가 밑에서 보였기 때문에 워터펌프랑 같이 교환 작업을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세척을 해서 이 세퍼라이터 부분도 가스켓 교환 후에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도 원래 있던 위치대를, 그 다음에 배선도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다 위치를 맞춰놨습니다. 파이프도 오링 싹 다 갈아가지고 누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놨어요. 현재 우리 처음에 찍었을 때 보시면은 어마무시했잖아요. 이 부분이 깨끗하게까지 청소하고, 이제 오늘 앞에는 다 조립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깨끗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닦다 보면 근데 이것도 해져요. 적당히 닦아줘야 돼. 자, 이렇게 저희가 오일 환기 밸브 라인 쪽 있죠. 이 라인을 다 조립을 했습니다. 밑에 냉각수 누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이거트 스로틀 바디 원상복귀 시켜놨고요. 터보, 파이프 정확하게 다 조립했고요. 지금 현재 조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엔진 쪽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작업할 거는 이제 하체 쪽, 이제 에어쇼바 좌우측 터진 거, 그 다음에 하체 소음,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어떤 차드냐? 새 차,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오일만 딱 갈아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작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앞에 쪽까지 다 조립을 마무리를 했어요. 누유되는 냉각수 누수되는 부분들을 다 수리를 진행을 해놨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연결했거든. 앞에 서브 판넬, 캐리어, 마지막으로 호스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하고 이제 바로 얼른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앞 판넬 캐리어를 원래 위치에 정확하게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 볼트 위치에 정확하게 맞춘 이유가 뭐냐면 앞에 ACC 기능이 들어있는 차량들은 틀어져 버리게 조립하게 되면 경고등이 작동되고 ACC 기능이 작동이 불가해요. 그래서 세팅을 해도 상관없긴 한데 웬만하면 원래 있던 위치에 정확하게 조립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8 롱바디 차량 휘발유 냉각수 누수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정확하게 수리를 마무리 졌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고객님하고 말씀드렸던 하체 주행하다가 소음 나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수리를 할 건데 통으로 교환 안 하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부싱 교환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도 부싱 교환을 좀 진행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부싱 교환하면서 쇼버까지 탈착을 해서 작업하는 영상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수리를 정확하게 해달래요. 원래 차를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시다 보니까 더 운행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타실 동안 문제 없게끔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탈거하고 있는 파츠는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해서 무리가 안 가게끔 보조 역할을 해주는 바라고 그래요. 스웰 바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빌라이저 바라고도 칭하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아우디를 조금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소비자의 주머니를 좀 생각을 했다? 라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스테빌라이저 바 BMW 벤츠들을 보면 일체형으로 대부분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아우디는 희한하게 부식만 따로 보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실 때 비용이 BM이나 벤츠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신경을 썼는데 차량들 자체가 부싱이 조금 약해요.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바를 링크와 함께 한 번에 탈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진행할 거는 스트럿 바라고 해서 대부분의 BMW나 벤츠 차량의 스트럿암이라는 게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싱이 손상이 덜 가고 볼에서 좀 힘을 더 받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더 완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BM이나 벤츠 위주로 봤을 경우에는 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싱이 나가고 대부분 아우디는 볼이 나가요. 이런 부분들은 하체에서 조금 더 고객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먼저 어프암도 다 작업을 할 건데 밑에부터 다 풀러놓고 부싱 교환하는 것부터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현재 이게 저희가 부싱을 가르쳐 탈거를 했는데 앞전에 제가 말했죠. 스트럿 암에는 오일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오일이 터져서 이렇게 까맣게 흘렀어요. 충격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수명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다 크랙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빠져나왔겠죠. 논바닥 갈라지듯이 다 갈라지고 오일이 다 샜어요. 부싱 갈고 먼저 작업하고 장착한 후에 로어암 작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부싱을 신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멀쩡하죠. 이 호음이 돼 있는 방향이 앞으로 쏠리는 방향 쪽을 축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홈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장착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쪽 뒤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장착해주자.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로우암이라고 하죠. 로어암, 컨트롤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부싱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볼은 잘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서 한 번쯤 갈아봤나? 그 외에는 거의 나가는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부싱들 바꿔준 후에 쇼바 탈거하고 어퍼암, 차상 상태에서 토크를 줘야 돼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자리를 잡아주고 공차 상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엔진 리프트를 이용을 해서 차고를 올려놓고 한 번씩 토크를 다시 줄 거예요. 로어암하고 스트럿암은 저희가 부싱 가리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포암하고 이제 쇼바 쪽을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탈거를 해놓을 거예요. 그 쇼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을 쓰라고 저는 권해드리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서 고객님하고 한번 상담 다시 한 후에 애프터 제품이라든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갖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카울 카바라고 해서 쇼바를 탈거하기 위한 과정인데 카울 카바를 통째로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요. 지금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무적으로 최대한 파손이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기존에 이쪽이 문제가 좀 먼저 발생이 됐어요. 주저앉는 거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좌우측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기 상에도 표출이 됐기 때문에 좌우측을 함께 작업을 할 건데요. 바람 새는 소리가 아마 나는 거를 제가 한번 들려줬을 거예요. 냉각수 누수 부분을 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흘렀죠. 차량을 올려놓고. 그러면 현재 에어가 차 있다라 하면 분명 픽 하고 바람이 나올 거고, 에어가 안 나온다 하면 100% 이 차량은 터진 겁니다. 쇼바가. 제가 풀러볼게요. 자,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에어가 싹 다 빠졌어요. 이 차량은 쇼바가 터진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됐네요. 어느 쪽에서 새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쇼바도 터진 거지만 현재 이 센서, 이게 에어가 주입되면은 이제 댐핑 밸브라든가 이제 밸브가 작동되는데, 그 위쪽에 보면은 마운트 쪽에도 녹이 많이 쓸었어요. 녹이 쓸었다라는 거는 저기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누설도 있었고 물기가 생기다 보니 이렇게 녹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어퍼암 부싱이 정상적이라면은 고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놀죠? 그럼 소리도 나요. 이 녀석처럼 놀지를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는 놀죠. 네, 반대쪽은 안 놀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이 느끼셨던 소음도 저 부분하고 스테빌라이저 바 쪽에서 소음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하고요.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고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일단은 최대한의 고객님한테 소음 부분을 한번 잡아드리고자 이렇게 부식률들만 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부싱이 다 손상이 됐어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보이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시면 이 부분도 부싱을 다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퍼암 부싱도 교환을 해서 이제 가장착을 해놔요. 쇼바를 받지를 못해서 쇼바가 오면은 공짜 상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너클하고 조립을 시킬 거예요. 오일터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렇게 먹어놓은 거야 대체? 육각형을 풀러서 안에 있는 잔유를 제거해주는 이제 플러그인데, 플러그 자체를 여기서 탈거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새네. 심하게 누유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오일 배출 시켜놓고 오일 필터 한번 풀어놔 보자. 지금 저희가 하체 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쇼바까지 작업을 다 했는데, 쇼바는 매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거하고 그런 부분은 안 찍었고, 이따가 왜 갈았는지 그것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가 마모가 진짜 심해. 디스크가 홈이 턱이 엄청나. 이렇게 걸려. 이 정도로 되게 심해. 그래가지고 이게 패드하고 디스크하고 바꿀 건데, 이게 디스크 패드인데 확실히 날이 많이 살았지. 저희가 A8 차량 쇼바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공기를 주입하는데, 잘 보세요. 얘가 터진 거예요. 터져서 뽀글뽀글 이쪽으로 새는 거고, 얘가 튜브가 완전히 펴지면 얘가 완전 일어서겠죠, 쇼바가. 그러버리면은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안상으로 왜 못 보냐면 이런 고무 패킹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못 하는 것 뿐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벤츠나 이런 애들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에어를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안 빠져요. 방식이 약간 좀 틀려요. 여기 밸브 자체에 체크 밸브가 달려있고, 일반 에어쇼바 차량들은 이런 체크 밸브가 많이 없어요.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아우디 계열들이 조금 이렇게 체크 밸브를 장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쇼바를 간 이유는 이렇게 터져서 저희가 좌우측 교환한 거고요. 고객님이 입고 당시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우디 A8 차량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냉각수 누수 부위가 있는지도 재확인을 했고요. 쇼바도 주저앉는지 재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하루 정도는 묵혀놨었어요. 근데 이상이 전혀 없고요. 초기에 들어오던 엔진 경고등도 점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이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고객님한테 가야겠죠? 이제 잘 수리됐으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하냐? 자, 저희가 이제 신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신년 1월 1일 이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 시키고 시동을 걸어놓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기름도 많이 먹었어요. CC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원래 위치대로 만땅 채워서 출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신년 동안 제가 만졌던 차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좀 뿌듯한데요. 냉각수가 누수가 됐던 원인은 그 파이프들 및 오링들 세퍼라이터 라인 쪽에 가습기 경화로 인해서 누유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워터펌프 서머스타트 부분에서 누유가 진행이 됐습니다. 흘러내리는 거니까 그냥 표현을 편하게 할게요. 누유를 하려니까 저도 막 간혹가다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체킹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 부분만 하고 나서 보니 정확하게 원인이 잡힌 듯이 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라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2022년에도 저희 MB모터스 동네 형은 열심히 할 거니까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